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잠깐 최대 지진조사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전에 대한. 예. 혹시 장관님, 한수원에서 최대 지진조사를 기존에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의원님,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한수원 감사 때 하고, 네. 다음 산자부, 다음 본부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마지막에 온배수 네. 문제 잠깐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먼저 파워포인트에 온배수 전량을 REC로 한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요 전자료. 예, 지금 신재생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만일에 지금 6개 발전사의 온배수를 REC로 다 전환을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RPS 의무 비율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온배수가 워낙 많이 배출이 되니까 52%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6개 다 합하게 되면은 25%가 해당이 되는데 온배수를 가지고 이렇게 REC를 차지해버리면 이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 원래 산업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2012년도 11월 14일 날 신재생법 개정안을 여상규 의원이 제출을 했을 때 법안 소위에서 지금 우리 한수원 사장님으로 계시는 조석 차관님이 이 문제는 법적 정의나 철학에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1년 반 만에 산자부가 법을 피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산자부가 다시 한번 좀 전향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온배수를 활용해서 양식업이나 농업의 온실이라든지 이런 온배수를 활용하는 건 필요합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외국도 어느 선진국도 그 사업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가급적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실무자한테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온배수 REC 지급 내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경제성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의원님께서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한국적인 이제 현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6월 28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하고 7월 1일 날 3,170개 품목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 3,170개 품목이 전부 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앞부분 말씀하신 고효율 가전제품 네. 인센티브 사업이요. 고효율 가전제품이요. 네. 7월 1일부터 대상 품목이 3,170개입니다. 예. 발표는 6월 28일 하고 3일 만에 정강스카 같이 시행을 하는데 3,170개 품목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저는 종류만 알았는데요. 품목은 어디서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누구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 제가 그러면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이제 취지 아닙니까? 예. 근데 대상 품목을
조사를 해보니까 출시 연도가 신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구형 제품들도 있어요.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 한번 봐보시죠. 2016년 제품은 15%에 불과합니다. 2013년, 12년, 심지어 2008년 제품까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1등급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에너지공단에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을 시켰더니 출시 당시의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현행 기준으로 그 재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 자료에. 여기 보시면은 1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하면은 3등급까지 나옵니다. 에어컨이 전체 품목 중에 제일 많은데요. 1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등급은 616개, 56.4%의 반절반에 불과합니다. 2등급이 286개, 3등급도 200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같은 기종인데 328kW 소비 전력량이. 근데 3등급은 496.4kW입니다. 무려 170kW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제품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는데 이건 소비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께서는 제품에 부착된 그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보고 그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제조일자에 맞춰가지고 그건 갈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의 소비자 취지가요.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품목 선정이 그럼 잘못된 거죠. 품목을 국민들이 현행 기준으로는 3등급인 제품을 1등급인 걸로 알고 사게 만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품목 선정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구형 제품을 선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근데 의원님 잠깐만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서 다른 맞으신데요. 의원님들이 네. 이 사업이 대기업들의 재고떨이 사업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또 소비자들 가운데는 이거 옛날 거지만 이것도 1등급인데 왜 이거는 장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료를 않습니까? 보세요. 예? 현행 등급을 하면은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 검증을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현행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그런 잠깐만. 거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까지 이렇게 보시는 번째로, 소비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건 개변이죠. 그건 국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예산도 이걸 한전에 부담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는 이익금으로 하면은 배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괄 원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에게 1등급이라고 똑똑하게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보시고요. 사업 계획 수립 과정이나 품목 선정 과정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식의 대기업 재고처리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